저희는 오늘 2회차 수업 힘차게 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수강생 여러분들도 이 컨텐츠를 디자인하기 전에 무엇을 만들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포스터를 만들 건지, 전단지를 만들 건지, 또는 현수막을 만들 건지, 일단 무엇을 만들 것인지는 정해줘야겠죠. 그리고 이 컨텐츠를 만드는 목적이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가게 오픈을 홍보한다든지, 합격을 축하한다든지, 또는 단순한 정보 전달용이라든지, 왜냐면 이 목적에 따라서도 디자인이 좀 달라지죠. 예를 들면 가게 오픈 홍보다. 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눈에 띄게 이런 디자인을 만들어야겠지만 단순한 정보 전달이라 그러면 아무래도 정보가 더 명확히 보이는 것이 화려한 디자인보다는 더 중요하겠죠. 이런 목적에 따라서 디자인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만드는 컨텐츠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텍스트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지도 한번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명함을 만든다고 하면 당연히 나의 이메일이나 연락처가 꼭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회사 로고도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리고 어떤 행사를 희망하는 포스터다. 그러면은 행사 일정, 어떤 장소에서 몇 시간 동안 어떤 순서로 행사가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컨텐츠를 디자인하기 전에 간단하게 메모를 해보시고 컨텐츠를 만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요. 어떤 디자인을 적용할 것인가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컨텐츠를 만드는 목적에 따라서 이 디자인도 당연히 바뀔 수 있겠죠. 특히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회사의 로고가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인데 빨간색을 계통으로 뭔가 우리 회사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면 좋겠죠. 그리고 또는 어떤 디자인이냐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해놓을 필요는 없지만 귀여운 디자인을 적용하겠다든지 또는 신뢰감 있도록 검은색이나 파란색을 적용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략적인 디자인의 구성안은 가지고 있으시면은 비슷한 템플릿을 찾아서 적용하시기도 쉽다는 거죠. 그래서 컨텐츠를 디자인하기 전에 이 4가지 사항을 한 번씩 생각해 보시는 게 이제 더 효과적인 컨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오늘 수업을 위해서 이제 미리 캔버스로 이동해 보시도록 할게요. 네, 모두 미리 캔버스에 접속하셔서 로그인까지 완료하셨죠? 네,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요. 바로 미리 캔버스는 워크스페이스로 연결을 해줍니다. 요 위에 탭 보시면은 워크스페이스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워크스페이스와 디자인 페이지의 차이점을 배우셨습니다. 미리 캔버스에서 보여주는 워크스페이스는 내가 그동안 작업했던 프로젝트들을, 즉 디자인들을 보여주고 이 디자인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그리고 이제 내가 여기에서 디자인을 만들려면은 우측 상단에 새 디자인을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연습하느라고 프로젝트를 하나 열었었는데, 여기는 우리가 넣었다가 삭제했다 이런 반복을 해서 아마 그냥 빈 페이지로 이렇게 남아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프로젝트 자체가 연습으로 이렇게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연습용으로 사용하셨던 거는요, 괜히 자리만 차지하기 때문에 삭제하셔도 좋습니다. 삭제하실 때는요, 지금 이 워크스페이스에 계신데, 왼쪽에 프로젝트라는 메뉴에서 내 디자인 보이시죠? 지금 여기로 와 계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난 시간에 디자인했던 연습이라는 프로젝트가 보이실 텐데, 얘를 삭제하시려면 어떻게 삭제하시냐? 마우스를요, 이 연습이라는 프로젝트 위로 한번 가져가 보세요. 마우스를 이렇게 위로 가져가시면 오른쪽 하단에 점 3개가 보이실 겁니다. 점 3개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여기서 휴지통으로 이동이라는 게 있죠. 휴지통으로 이동. 클릭하시면은 이 디자인 삭제하는 거 맞냐 하고 한 번 더 확인 메시지가 나옵니다.
뭐 연습한 거니까 우리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요거를 저작권 내용 충분히 이해했습니다에 체크해 주세요. 이 말은 뭐냐면요. 이거 삭제하면은 삭제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혹시 나중에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면은 보호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 요거 이제 내용 이해했다라고 체크하시고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삭제. 그러면은 이 연습이라고 만들었던 요 프로젝트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완벽하게 사라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 컴퓨터에서도 문서를 삭제하면은 수통에 들어가 있고 그게 바로 삭제되지 않아요. 뭐 한 달에서 또는 90일 정도의 기간 동안은 혹시 복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휴지통에 남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왼쪽에 보시면은 휴지통이라는 메뉴 있습니다. 저 휴지통으로 가보시면은 그동안 이제 내가 만들었다가 삭제했던 것들이 모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휴지통으로 지금 우리 연습이라는 이 프로젝트가 그대로 휴지통에 남아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다시 필요해졌다 그러시면요. 마우스를 이 연습이라는 프로젝트 위로 한번 가져가 보세요. 그러면 또 점 3개가 나오죠. 그럼 점 3개를 클릭하시면은 복원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복원. 이걸 다시 복원하겠다. 그래서 복원을 클릭하시면 네, 이 휴지통에서는 삭제했던 게 사라지고요. 다시 왼쪽에 프로젝트에서 내 디자인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은 이 프로젝트가 다시 복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거 예쁘게 잘 디자인했었는데 그거 혹시 휴지통에 남아있으면은 다시 가지고 와서 활용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실 때는 휴지통에 있는 내가 만들었던 디자인을 이렇게 복원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1GB의 저장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컨텐츠를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 내 디자인의 포트폴리오처럼 쌓여갈 텐데 여기에 용량이 가득 차면, 즉 1GB가 가득 차면은 우리 더 이상 디자인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당황하지 마시고 기존에 만들었던 디자인들은 이렇게 삭제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삭제한 만큼 공간이 남아서 우리가 또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미리 캐버스를 통해서 디자인을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오늘 처음에 만들어 보실 거는요. 바로 로고입니다. 로고. 이거 예전에 제가 만들었던 로고를 하나 보여드리면은, 이거는 제가 유튜브 채널에 저의 프로필로 사용을 하려고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고는 뭐 많이들 사용하시죠? 이렇게 유튜브에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네이버 같은 경우도 잠시만요. 제가 빠르게 저는 지금 여기 이제 비어 있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도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본인만의 프로필 이미지를 넣기도 하고 뭐 프로필이긴 하지만 본인만의 로고를 만들어서 넣으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래서 로고는 다양하게 사용이 되는데 또는 내가 브랜드를 운영한다 그러면은 브랜드의 로고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로고를 만들어 볼 건데 이게 사실은 디자인 중에서는 굉장히 단순한 디자인이에요. 회사의 뭐 로고와 회사의 이름 정도만 들어가면 되는데 이 단순한 형태로서 일단 이 미리 캐버스 디자인을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새 디자인 만들기 우측 상단에 새 디자인 만들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네, 그러면 내가 어떤 디자인을 만들 건지 디자인의 사이즈를 먼저 선택하라고 하죠. 우리 로고는 어떤 경우에 사용을 하나요? 네, 로고는요, 물론 이제 인쇄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명함에 넣거나 전단지에 넣거나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튜브나 뭐 네이버 프로필 이런 데 쓰기 때문에 주로 웹용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 디자인 만들기에서 웹용으로 한번 필터링을 시켜볼게요. 웹용을 클릭하시면 네, 여기 굉장히
다양한 웹용 디자인들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보셨지만 뭐 유튜브에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인스타그램에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웹 포스터 등등 굉장히 많은데 이 밑으로 조금 내려가 보시면 이 인스타그램을 쉽게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로고가 쉽게 보이시죠? 그래서 인스타그램 밑에 보시면 로고나 프로필을 만들 수 있는 사이즈가 보이실 겁니다. 동그라미에 웃고 있는 얼굴 보이시죠? 네, 마우스를 위로 가져가 보면요. 사이즈가 500픽셀, 500픽셀이에요. 그래서 정사각형 형태의 이 사이즈인데 보통 로고 이제 정사각형 안에 만들죠. 물론 뭐 좀 디자이너들은 로고를 뭐 이렇게 길게 만들다거나 뭐 세로로 길게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인 로고나 프로필은 500픽셀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가로에 500픽셀이 들어가 있고 세로에 500픽셀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픽셀의 개념은 제가 1회차 수업에 말씀드렸습니다. 요 그림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작은 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로고, 프로필을 선택을 하시는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팁을 드릴게요. 이 웹용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다행히 인스타그램 밑에서 로고와 프로필을 찾을 수 있었지만 이 많은 목록들을 우리가 다 보다 보면은 언제 우리가 필요한 걸 찾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은 우리가 필요한 요 디자인을 직접 검색할 수도 있어요. 돋보기 보이시죠? 이 돋보기에다가 마우스를 이렇게 클릭하시고 만약에 내가 로고를 못 찾았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로고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로고. 네, 이 돋보기 옆에다가 마우스 꾹 클릭하시고 로고라고 입력을 하시면 로고와 관련된 디자인들이 나오죠. 유튜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채널 로고도 있고 근데 우리는 유튜브 채널에 국한되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로고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이 로고 보이시죠? 이 로고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고 클릭해서 들어갈게요. 네, 디자인의 크기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위에 보세요. 워크스페이스가 아니라 미리 캔버스 디자인 페이지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디자인을 하는 곳이에요. 미리 캔버스 소식 이런 거 그냥 다시 보지 않기로 닫아주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어제도 보셨지만 조금 이제는 익숙하시죠? 네, 오른쪽에는 정사각형의 캔버스가 들어와 있고요. 이제 왼쪽에서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로고,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템플릿이라는 메뉴에 와 있을 텐데 템플릿 제가 말씀드렸죠. 미리 만들어져 있는 디자인인데 갖고 와서 우리가 뭐 텍스트나 디자인 정도만 약간씩 바꾸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처음 디자인에서 로고를 만들겠다라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많은 템플릿 중에서도 로고와 프로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템플릿을 먼저 필터링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 템플릿들이 다 정사각형, 이 정사각형의 형태로 로고가 만들어져 있어요. 카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로고, 또 뭐 드라마에서도 이런 것도 다 로고에 해당돼요. 뭐 꽃선비 여행기, 뭐 이런 거 드라마 제목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로고에 해당이 되는데 일단 오늘 우리 처음으로 만들어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고를 만드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제 왼쪽에서 보시다시피 다양한 템플릿을 그냥 가지고 오셔서 만드시는 건데, 일단 저는, 처음 미리 캔버스를 접하신다면, 이게 어떤 식으로 구동이 되는지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직접 빈 페이지에다가 요소들을 가지고 와서 로고를 만드는 방법을 먼저 실행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조금, 요 요소들을 다루는 것들이 익숙해지셨다 하시면은, 왼쪽에서 이제 을 가지고 와서 나의 도색에 맞게 섞어보는 이런 방식으로 로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먼저 이 빈 캔버스의 로고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로고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가장 간단하게는 나의 로고를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을 하나 넣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로고 이름을 넣을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빈 페이지에, 빈 캔버스의 로고를 만들어 볼 건데요. 어떤 로고를 만들까요? 로고는 이제 간단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브랜드의 로고를 만들지를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시로, 수강생 여러분들 좋아하시나요? 햄버거? 네, 햄버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너무 헤비하다 해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내가 만약에 가게를 운영한다 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 햄버거 가게의 로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게 로고를 만들려면 일단 상징하는 그림이 하나 들어가 있어야겠죠. 햄버거 그림 하나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 햄버거 가게의 이름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햄버거의 이미지를 먼저 찾아볼까요? 네, 이미지를 찾는다. 햄버거의 이미지, 실사 사진도 있겠지만 저는 예쁘게 그려진 그림, 좀 실사 사진은 로고에 보통 넣지 않죠? 왼쪽에도 보시면은 이 로고들 대체적으로는 그림을 그려놓은 이런 일러스트 형식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러스트를 하나 넣을 건데, 일러스트는 어디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 하셨죠? 네. 왼쪽에 메뉴 보세요. 왼쪽에 메뉴 보시면은 제가 어제 잡다한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사진은 우리가 실제로 찍은 사진이고요. 사진 외에 잡동사니들은 모두 요소에 모여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쁜 그림을 찾겠다. 그러면은 왼쪽에 클릭 밑에 있습니다. 요소. 도형 모양 찾으셨나요? 요소에 가시면은 예쁜 그림들을 찾을 수가 있죠. 우리 요소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왼쪽 메뉴에서 요소. 좀 넓게 볼게요. 일단 이 요소들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걸 찾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 왼쪽에 메뉴를 조금 이렇게 확대해 주시면 더 크게 보실 수가 있죠. 자, 요소로 오시면은 요소도 다양한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러스트부터 표, 프레임, 말이 좀 꼬이네, 죄송합니다. 다양한 요소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저는 일러스트를 찾을 거예요. 일러스트를 클릭해 줍니다. 일러스트. 보시다시피 예쁜 형태로 그려진 그림들이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햄버거 그림을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햄버거 어딨지? 이렇게 찾으시면은 안 됩니다. 네, 그러면은 몇 년 걸립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도 우리 아까 처음에 디자인 페이지에 들어오실 때 로고도 검색을 해서 찾으실 수 있었잖아요. 로고의 캔버스 사이즈를 검색하셨듯이 내가 원하는 그림을 검색하실 수 있어요. 키워드로. 위에 보시면 여기도 검색창이 있죠. 내가 일러스트를 찾을 건데 일러스트인데 어떤 일러스트를 찾을 거냐. 우리 지금 햄버거 사진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우스 클릭하시고 햄버거라고 입력을 해봅니다. 네, 햄버거라고 입력을 해서 엔터 쳐주세요. 네, 그러면은 햄버거 그림이 다양하게 나오죠. 보이시죠? 이렇게 이미지를 찾으시는 게 유용합니다. 더 빠르게 찾으실 수 있죠. 네, 햄버거 사진 중에서도 이 왕관 표시 있는 건 우리 쓸 수 없습니다. 요것들은 유료 회원들만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 마음에 드는 거를 고르시면 되죠. 근데 이 키워드를 사용하실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가 더 원하는 그림을 찾기 위해서는 이 키워드를 적절하게 입력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물론 햄버거 가게니까 햄버거 사진만 넣어도 되겠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각자 개성이 다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사진 옆에다가 요 감자튀김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 그림을 찾고 싶어.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찾을까요? 네,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그림 하나 넣고 그리고 여기 옆에다가 또 감자튀김이라고 그림 하나 찾아서 넣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이미지를 검색을 하실 때는요. 키워드를 하나만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키워드는 계속적으로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햄버거를 찾고 있지만 예를 들면은 햄버거 옆에
감자튀김도 같이 있는 이미지를 찾고 싶다. 그러면요. 입력하시고 스페이스 있죠? 스페이스바 그냥 띄워주세요.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키워드 하나하나 개수별로 찾으시는 거기 때문에 햄버거라고 입력을 하시고 그냥 이 스페이스바를 하나 한 칸 띄워주시고 감자튀김 이렇게 입력해 주실게요. 나는 햄버거 사진도 찾고 싶지만 감자튀김이 옆에 있는 햄버거였으면 더 좋겠다. 이렇게 두 개의 키워드를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한번 엔터 쳐볼게요. 두 개의 키워드를 입력하시고 엔터. 네, 그러면은 정확히 내가 원하는 사진만이 딱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같이 입력했기 때문에 감자튀김만 나오는 이미지도 있고 햄버거와 감자튀김이 이렇게 같이 나오는 이미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원하는 걸 찾으시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어떤 그림을 찾으시면 좋을까요? 요 왕관 표시 있는 거를 제외하고요. 저는 귀여운 이미지를 찾고 싶어요. 저는 이 밑에 내려가다 보면 굉장히 멋진 이미지들이 많습니다. 햄버거에 이렇게 얼굴이 그려져 있는 사진들도 있는데 물론 유료 회원에게만 해당된 사진이지만 굳이 이런 사진을 넣고 싶지는 않네요. 저는 뭔가 먹음직스러운 햄버거의 이미지를 넣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햄버거 감자튀김이라고 검색했을 때 네 번째 이렇게 귀여운 햄버거와 감자튀김이 있는 이 그림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강생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이미지 선택하시면 돼요. 이미지를 고르셨다면 그 이미지를 그냥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 네, 클릭하면은 햄버거와 감자튀김 사진이 바로 캔버스의 정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죠. 네, 그리고 크기 조정하거나 이동하는 법 지난 시간에 배우셨죠? 저는 이 로고가 들어가는 전체 캔버스에서 요 햄버거가 좀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햄버거를 지금 일단은 햄버거를 한번 넣었잖아요. 그러면 이 크기를 조정을 하시면 이 조절점 보이시죠? 꼭지점에 있는 조절점을 꾹 누르신 상태에서 살짝 안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줄여주시고요. 네, 근데 크기를 줄이다 보면은 아마 이 햄버거가 정 가운데 있었는데 약간 이렇게 위쪽으로 간다거나 아래쪽으로 간다거나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나는 이 햄버거가 이 캔버스의 정 가운데에 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맞출까요? 네, 방법은 이제 두 가지인데요. 일단 우리 햄버거를 선택을 하셨으면요. 이 오른쪽 캔버스에서 이 그림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은 왼쪽에 지금 메뉴가 바뀌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아까는 여기 이제 햄버거 그림이 다 나열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선택을 해서 캔버스에 넣고 이 햄버거 그림을 한번 다시 클릭을 하니까 왼쪽 메뉴가 바로 뭐냐면요. 이 사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진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햄버거 그림이죠. 햄버거 그림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메뉴가 왼쪽에 뜨는 겁니다. 자, 이 메뉴들을 한번 보실게요. 일단은 이거는 사진이 아니고 그림이에요. 그림. 그래서 이 왼쪽에 보시면은 가장 상단에 얘의 무언지를 규정해 줍니다. 이게 바로 비트맵 이미지라는 거예요. 비트맵. 네, 비트맵은 뭐냐면요. 우리 사진과는 달라요. 이 비트맵 이미지라는 거는 이제 사진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다양한 컬러들이 조합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간혹 사진이 있는데 우리가 얘를 확대하거나 또는 축소하면은 사진이 약간 일그러지는 거 보이실 겁니다. 왜냐하면 픽셀이 예를 들면 사진을 찍었을 때 그 픽셀이 정해져 있잖아요. 가운데 가로에 있는 픽셀과 세로에 있는 픽셀이 다를 텐데 이 사진을 무한대로 우리가 이렇게 확대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가로와 세로에 채워지는 픽셀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사진이 약간 깨지는 경우 있죠.
그렇게 사진이 깨지게 됩니다. 원래 정해진 픽셀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마구 억지로 이렇게 확대를 하면은 픽셀이 갑자기 많아져야 되는데 그 많아진 픽셀을 채우다 보면은 사진이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막 얼굴 막 흐릿하게 나오고 이런 경우 있으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사진의 특성인데 이 비트맵은 깨짐이 없어요. 왜냐면 오른쪽에 보시면은 얘는 물론 색상은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결국은 약간 도형 같은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사 사진이 아니라 도형을 결국은 그리고 도형에다가 색을 입힌 거잖아요. 이런 게 바로 비트맵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얘네는 우리가 아무리 크기를 이렇게 확대하고 또는 축소해도 깨짐이 없어요. 이미지에 깨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비트맵과 사진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넣었을 때 얘는 사진 아니고 비트맵이네. 그러면 얘는 내가 아무리 축소하거나 또는 확대해도 이미지가 깨지진 않겠구나 라고 아시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비트맵에 밑에 보시면은 속성이 있고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속성 먼저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 햄버거 그림을 캔버스 위에서 햄버거 그림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선택을 하자마자 왼쪽에 이 햄버거 그림을 편집할 수 있는 메뉴들이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내가 지금 선택한 요소의 속성이 무엇인지가 바로 상단에 나오게 되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속성이 라는데 이게 요 그림에 대한 이제 이미지를 편집을 하는 거예요. 속성 밑에 보시면은 투명도라는 게 있거든요. 투명도 한번 클릭해 보시면 네, 이거는 글쎄요, 자주 쓰지 않는 기능일 수도 있기는 한데 지금은 투명도가 100%입니다. 이거는 즉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색깔이 꽉 채워져 있는데 만약에 여기 투명도에 있는 동그라미를 꾹 마우스로 클릭하신 채로 왼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은 이 투명도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은 이 투명도의 퍼센트 숫자가 줄어들수록 이 그림이 투명해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투명해진다는 거는 이 밑에 있는 배경색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여기서 굳이 투명하게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다시 투명도를 요 오른쪽으로 동그라미를 쭉 드래그해서 100%로 맞춰주겠습니다. 지금은 투명도가 100%, 즉 불투명한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뭐 디자인을 하실 때 뒤에 있는 배경이 살짝 비쳤으면 좋겠다. 그럴 때 사용하시는 기능이죠.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시면은 투명도 옆에 정렬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정렬 클릭해 보시면은 이 캔버스 안에서 내가 지금 선택한 이 요소를 어떻게 정렬시킬 거냐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6개의 옵션이 있는데 왼쪽, 가운데, 오른쪽이라는 건요. 이제 캔버스 클릭해 보세요. 왼쪽 클릭하시면은 요 캔버스의 왼쪽에 맞춰지고요. 가운데라고 하면은 캔버스의 가로 방향에서 가운데죠. 가로 방향에서 가운데로 맞춰주는 거고 오른쪽 클릭하시면은 이제 오른쪽 끝으로 맞춰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 왼쪽 가운데 오른쪽이 이제 수평 방향에서의 움직임이었다면 중간 하단도 요 수직 방향에서의 움직임이죠. 클릭해 보시면 상단으로 맞추던지 중간으로 맞추던지 그렇게 우리가 위치를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까 이 햄버거를 크기를 조정하다 보니까 원래 이제 정 가운데 있었어요. 처음에 삽입을 했을 때는. 근데 이렇게 크기를 조정해 버리면은 이게 정 가운데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네, 이 경우에는 이 햄버거를 요 정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정렬해서 가운데 한번 클릭해 주시고 중간 한번 클릭해 주시면은 이 햄버거가 정 가운데로 이 캔버스에서 정 가운데로 오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방법은 뭐냐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캔버스에 이렇게 눈금선을 만들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눈금선 없으신 분들은 왼쪽에 상단에 미리 캔버스 로고 옆에 있는 3선 클릭하시면은
여기에서 고급 기능에서 안내선을 설정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안내선 설정을 이렇게 안내선 표시해줘라 라고 지난 시간에 활성화를 시키셨는데 이 안내선이 바로 그 기능이에요. 이 안내선이 뭐냐면요. 이 가로 안내선이 요 중간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로 안내선도 이제 중간을 가운데를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내선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1대1의 비율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안내선을 표시를 했으면요. 일단 이 햄버거 그림을 클릭을 해보세요. 네, 클릭해 보시고 햄버거 그림을 꾹 클릭하신 상태에서 천천히 이렇게 움직여 보십니다. 내가 이 그림을 햄버스의 가운데 방향으로 가지고 간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가져가시다 보면 어느새 이 안내선이 보라색으로 바뀌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이 보라색으로 바뀌었을 때가 바로 내가 선택한 이 요소가 캔버스의 정 가운데 와 있다라고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요 외곽에 이렇게 있을 때는 요 안내선이 그대로 민트색이에요. 근데 우리가 얘를 꾹 가지고 와서 가운데 쪽으로 점점 느낌을 내가 가운데로 가지고 간다는 느낌으로 얘를 이렇게 이동시키다 보면은 어느샌가 가로 세로에 보라색 선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요소가 캔버스의 정 가운데 왔다는 표시입니다. 이 보라색 선을 보셨을 때 마우스에서 손을 툭 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정렬하는 방법은 스에서도 마우스로 드래그 하시면서 정렬을 하실 수도 있지만 왼쪽에 이제 요 그림을 클릭했을 때 속성에서 정렬로 가시면은 왼쪽, 가운데, 중간, 상단, 하단 뭐 이렇게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첩, 그 옆에 보시면 수첩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요. 이 수첩은 뭐냐면 나중에 우리 한번 해보실 텐데 그림 위에 그림을 또 겹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그림을 위로 오게 하고 어떤 그림을 아래로 가게 할 거냐 뭐 이런 이제 메뉴입니다. 나중에 한번 해보실게요. 그리고 옆에 반전 클릭해 보시면요. 이거는요. 이 그림을 좌우로 이렇게 회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 반전 한번 클릭해 보시면은 지금 햄버거가 왼쪽에 있잖아요. 좌우를 반전시켜 보면은 햄버거를 오른쪽에 오도록 그림을 이렇게 뒤집는 겁니다. 상하 반전하시면은 이렇게 거꾸로 만들 수도 있고요. 좌우 반전을 한번 클릭하셨다가 다시 좌우 반전 클릭하시면은 원래대로 돌아오고 반전 클릭하셨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원래 그림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나는 만약에 햄버거가 오른쪽에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좌우 반전 시켜주시면은 햄버거가 이렇게 오른쪽에 오게 되는 거죠. 네, 아시겠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 자르기라는 거 있어요. 자르기 한번 클릭해 보시면은 갑자기 화면이 까매집니다. 이 까매진 이유가 뭐냐면요. 이거는 보통 사진을 사용하실 때 많이 사용한 기능인데요. 우리 사진 찍었을 때 주인공이 이렇게 사진에 있는데 뒤에 그냥 행인들이 이렇게 찍힌 거예요. 그러면 요 행인을 잘라버리고 싶죠. 나만 나오게 하고 싶죠. 그러면은 요렇게 사진을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자르기를 선택을 했을 때 이렇게 외곽선이 형성이 되고요. 여기 꺽쇠가 4개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꺽쇠를 기준으로 자르는 거예요. 꺽쇠를 마우스로 하신 상태로 이렇게 왼쪽으로 한번 밀어보세요. 꺽쇠를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고 왼쪽으로 쭉 밀어보면은 이렇게 햄버거의 오른쪽이 약간 회색으로 바뀌죠. 이 부분이 잘리는 거예요. 그리고 선명한 부분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뭐 지금 그림엔 적합하지 않지만 나중에 뭐 그림에서 지우고 싶은 부분이 있다. 이럴 때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윗부분을 잘라내고 싶다. 그러면은 요 위에 있는 꺽쇠, 요 꺽쇠 쪽으로 마우스를 가져가면은 마우스가 아예 이렇게 꺽쇠 모양으로 바뀌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클릭하신 상태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해보면 요 위쪽이 이렇게 잘리는 겁니다.
네, 우리 나중에 실행 취소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체크를 클릭해 보시면 이 상태로 사진이 잘리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 이제 나중에 불필요한 부분 자르실 때 사용하시는 거고요. 일단은 왼쪽 상단에 미리 캔버스 로고, 오른쪽에 취소, 되돌리기 클릭하시면 이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자르기 기능은 이런 거구나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옆에 지금 메뉴가 가려져 있는데 꺽쇠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 자르기 옆에 이제 배경으로 만들기라는 게 있습니다. 배경으로 만들기. 이 배경으로 만들기는 뭐냐면요. 지금 이 사진에는 좀 적합하지 않지만 요거는 요거는 한번 그냥 연습 삼아 해볼게요. 요거는 사진 경우에 많이 쓰시는 건데요. 여기다가 일단 우리 사진 하나만 추가해 볼게요. 왼쪽에서 사진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어차피 우리 요거는 나중에 없앨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하나 가져와 볼게요. 어울리진 않지만 왼쪽에 사진 한번 클릭하셔서 이 사진도 아무 사진이나가 아니라 우리가 검색할 수 있습니다. 사진 검색창에 가셔서 클릭하시고 햄버거를 우리가 예를 들면 뭐 해변가에서 먹는 듯한 뭐 그런 느낌을 주고 싶다. 그러면은 이 사진 검색에 해변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해변.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나오는 해변 사진을 하나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하면은 사진이 이렇게 지금 배경으로 들어간 것 같지만 사실 배경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은 이 사진이 요 캔버스 크기에 다 맞지 않아서 이렇게 가려진 건데 이게 지금 배경으로 들어갔나요? 이렇게 되면 제가 잠시만요. 이 사진이 지금 배경으로 들어간 경우네요. 잠깐 다시 우리 실행 취소 해볼게요. 실행 취소 가셔서 요건 제가 나중에 사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게 좋겠네요. 네, 근데 일단은 이 햄버거 클릭해 보시면은 이 속성에서 배경으로 만들기라는 건요. 지금 이 햄버거는 이 캔버스 가운데 와 있지만 이거 자체를 아예 배경으로 만들어서 이 배경에 꽉 채우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해 보세요. 이 햄버거 그림을 클릭하시고 속성에서 배경으로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배경에 꽉 채워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뭐 이런 기능이구나 라고만 알아두시고 그대로 되돌리기 클릭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림이나 사진을 배경으로 꽉 채울 수도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은 사진 초기화라는 거는 우리 앞에서 사진 자르거나 뭐 회전하거나 이런 기능을 다 사용을 하셨는데 그냥 원래 원본대로 쓰겠다. 그래서 사진 초기화를 나중에 클릭해 보시면은 원본대로 사진이 돌아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필터 기능이 있어요. 이 필터는 제가 간단히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우리 지금 비트맵 이미지여서 사실 정확하게 맞지는 않지만 실제로 찍은 사진의 경우에는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필터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의 이미지를 좀 화사하게 만든다던가 뭐 저녁 노을이 진 것처럼 약간 어둡게 만든다던가 이 옆에 이 꺽쇠 클릭해 보시면은 계속 필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회색 빛으로 만든다던가 이 클릭을 하면은 요 사진이 선명해지거나 뭐 좀 분위기가 바뀌게 되는 그런 효과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직접 조정이라는 건요. 내가 이 이미지에 밝기나 대비나 뭐 온도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다 바꾼다. 직접 내가 조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설명드릴 때 직접 조정과 필터의 차이는 뭐냐면요. 직접 조정은 내가 하나 이 밝기나 대비들을 조정을 하는 거고요. 이 동그라미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은 밝기가 더 밝아지는 거고 왼쪽으로 드래그 하면은 밝기 어두워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효과들도 마찬가지예요. 대비나 채도가 더 강해지거나 더 약해지거나 이런 효과니까 이거는 직접 사진에 대고
조정해 보시는 게 더 빨리 배우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직접 조정은 내가 하나하나 조정하는 거고요. 이 필터라는 건요. 이제 전문가들이 이 각각의 요소들을 잘 조합을 해서 밝기나 대비나 채도 등을 잘 조합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직접 조정을 하거나 이런 효과들이 잘 조합된 필터를 하나 선택을 하거나 그 차이예요. 이 필터 기능 보셨고요. 자, 이제 밑에 보시면은 색상 채우기, 그림자, 그라데이션 마스크, 요소 크기 입력인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도형에서 배우시는 게 더 낫고요. 여기서는 그냥 요런 기능이 있구나라고 그냥 넘어가시고요. 맨 밑에 있는 요소 크기 입력 한번 클릭해 보세요. 요소 크기 입력. 네, 이거는요. 우리는 물론 이 조절점으로 보통 이 크기를 조정을 하지만 내가 실제 좀 미세하게 약간 줄이고 싶다. 그럴 때는 숫자로 바로 입력을 하시면 가로와 세로의 픽셀을 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잠겨져 있어요. 자물쇠로 잠겨져 있는데 이 자물쇠를 클릭하시면 자물쇠가 열리죠? 그러면은 자물쇠가 열렸을 때 이 숫자들을 우리가 입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요거 요소 크기를 내가 직접 조정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숫자로 조정해 보시고요. 그 옆에 보시면은 회전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회전은 이 햄버거를 약간 기울여서 회전시킨다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캔버스 위에서도 가능합니다. 일단 캔버스 위에 보시면은 이 요소를 선택을 했을 때 밑에 이렇게 회전하는 버튼이 보여요. 그래서 이 회전하는 버튼을 손가락, 마우스로 클릭하신 채로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쪽으로 돌리고 이렇게 회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회전할 수도 있고요. 나는 이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그림을 선택해서 왼쪽에 표시되는 편집 메뉴에서 회전 각도를 직접 숫자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제가 지금 돌리다 보니까 왼쪽으로 돌려서 마이너스 19도가 됐는데 이거 원본으로 돌리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그냥 클릭하셔서 백스페이스로 숫자 지우시고 0도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0도. 그러면 원본대로 회전되지 않은 상태로 돌아오는 거죠. 0도로 입력해 주시면은 다시 원본대로 회전되지 않은 상태로 돌아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동하거나 회전하거나 크기 조정하는 그런 이 기능들은 스 위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이 그림의 명암이나 채도를 바꾼다든지 또는 투명도를 바꾼다든지 그림의 정렬이나 자른다든지 이런 세부 메뉴들은 이 이미지를 클릭을 했을 때 왼쪽에 나오게 되는 이 편집 메뉴로 세부적으로 편집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 햄버거 그림을 편집하는 방법을 배워보셨고요. 자, 이제 이 햄버거의 크기와 위치와 색상 같은 것들을 조정하셨다면 이제 이 가게에 이름을 넣어줘야 됩니다. 네, 이름을 넣어야죠. 그럼 텍스트를 넣어야 되는데 이제 왼쪽에서 요소 바로 밑에 보시면은 텍스트가 있어요. 텍스트 한번 클릭해 보실게요. 네, 텍스트를 클릭하시면 텍스트도 종류가 있어요. 일단 이 텍스트에서 보시면은 스타일이라는 게 있고 가 있고 특수 문자가 있죠. 보통 이제 스타일에서 가장 처음에 선택이 되는데 기본 스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텍스트예요. 단 크기는 다르죠. 제목 텍스트는 좀 크게 표현이 되고요. 부제목은 그거보다 작게, 본문은 그거보다 훨씬 작게. 이렇게 그리고 제목 텍스트는 좀 더 굵어요. 그래서 이런 기본 스타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기본 스타일도 여기 보시면은 드롭다운 버튼이 있죠. 요거 클릭해 보시면은
원래 우리가 유료 회원이었다면은 뭐 브랜드 글꼴, 우리 브랜드에서만 별도로 사용하는 글꼴이 있겠으나 우리는 요런 거는 유료 회원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기본 스타일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꺽쇠는 다시 닫아주시고요. 네, 꺽쇠 클릭해도 안 닫아지시면은 그냥 기본 스타일, 요 기본 스타일 그대로 클릭하시면은 접혀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조금 내려보세요. 그냥 기본 스타일이 아니라 이렇게 꾸며진 형태의 글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인데 우리가 내용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디자인적 감각이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꾸며진 글씨들을 가져올 수 있겠죠. 보시면은 뭐 이글이글 효과음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글씨들도 있고요. 뭐 세일할 때 뭐 60% 세일인데 이렇게 귀엽게 시계 모양으로 표현해주면 훨씬 더 재밌겠죠. 그리고 뭐 로고나 타이틀에 활용할 수 있는 뭐 이런 글씨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선택해서 가져오시면 되는데, 일단은 텍스트가 어떻게 편집되는지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기본 텍스트 하나 가져와 볼게요. 이 스타일에서 제목 텍스트 하나 옆에 플러스 버튼으로 추가해 보겠습니다. 제목 텍스트 추가 플러스 버튼 클릭해 보시면 네, 오른쪽에 제목을 입력해 주세요라는 텍스트 박스가 하나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텍스트 박스가 들어가면서 이 왼쪽에는 텍스트 박스를 편집할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 서식 메뉴들이 있습니다. 일단 텍스트 박스를 입력을 하셨으면요. 우리 여기다 제목을 입력해 주세요라고 나오죠. 그럼 우리 버거 가게 이름을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음영이 파란색으로 지어져 있을 때 이때 바로 키보드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장 맛있는 버거, 베스트 버거라고 영문으로 한번 입력해 볼게요. 앞에 대문자로 해서 베스트 버거. 네, 이렇게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버거. 최고의 버거다. 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텍스트 박스를 이동을 시켜야겠죠. 지금 그림이랑 겹쳐 있잖아요. 텍스트 박스를 이동하시는 거는 우리 그림 이동했던 것과 동일해요. 일단 텍스트 박스를 지금 이 마우스 커서가 입력하는 모드였기 때문에 이 안에서 깜빡이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텍스트 박스를 한 번 더 클릭을 합니다. 예. 텍스트 박스를 클릭을 해서 마찬가지로 이 조절점이 보일 때 이게 지금 텍스트 박스가 선택이 된 상태거든요. 조절점이 보일 때 이 마우스를 텍스트 박스 경계선 안쪽으로 가져가셔서 꾹 클릭하신 채로 이렇게 이동시키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네. 그냥 요 텍스트 박스를 클릭을 하시면은 텍스트 박스 클릭하시면 이게 지금 겹쳐져 있기 때문에 간혹 그림이 선택되는 경우 있기 때문에 이 텍스트 주변으로 오셔서 클릭을 하셔야지 텍스트 박스만 선택이 됩니다. 여기 조절점이 보이실 때 이 안쪽, 이 텍스트 박스의 안쪽에 마우스를 갖다 놓으시고 쭉 드래그 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텍스트 박스도 이 캡스에서 가장 가운데로 위치하고 싶다. 그러면 정렬해 주시면 됩니다. 정렬하는 방법은 동일해요. 이 텍스트 박스를 클릭을 하시면 왼쪽에 편집 메뉴 보세요. 얘는 텍스트다 라고 텍스트의 속성을 알려주죠. 그리고 밑에 속성 보시면은 아까 우리 이제 그림을 편집했을 때는 여기 더 메뉴가 많았어요. 배경으로 만들기 또는 자르기 등등. 근데 텍스트는 뭐 그런 메뉴는 없고 좀 단출하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투명도 클릭하시면은 텍스트의 투명도 조절할 수 있는 거고요. 정렬, 요 정렬 보시면 텍스트를 정렬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가운데로 가지고 오시면은 텍스트가 가운데로 가져오게 되고요. 그 옆에 순서는 이제 겹쳐 있을 때 텍스트를 앞으로 가져올 거냐, 뒤로 가져올 거냐 선택할 수 있죠. 여기서 한번 연습해 보실게요. 텍스트 박스를요, 클릭을 하셔서 이 버거와 이렇게 겹쳐지게 한번 놔보세요.
네, 이렇게 겹쳐지게 두시면 만약에 버거를 지금은 버거보다 텍스트 박스가 나중에 삽입이 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나중에 삽입한 개체가 위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텍스트가 버거 위에 와 있죠? 근데 만약에 버거를 텍스트 위로 가지고 오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버거 한번 클릭해 보세요. 버거. 버거를 클릭하면은 왼쪽에 이제 버거를 편집할 수 있는 메뉴로 바뀌죠. 그래서 비트맵 확인하시고요. 여기에서 순서, 속성에서 순서로 와서 이 내가 지금 클릭한 비트맵 이미지인 버거를 맨 앞으로 가져오겠다. 요거 클릭해 보시면 네, 버거가 이제 텍스트를 가리게 되죠. 버거가 맨 앞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순서라는 기능을 사용하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텍스트가 버거의 그림 앞으로 오게 만들어 봅시다. 이제 캔버스에서 텍스트 박스를 선택해 주세요. 네, 아마 선택이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버거가 앞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버거를 다시 뒤로 보내봅시다. 버거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왼쪽에 비트맵 보시면 얘를 맨 뒤로 보낼 수가 있어요. 텍스트보다 맨 뒤로 보내겠다는 거죠. 맨 뒤로 클릭하시면 네, 이제 버거가 텍스트의 뒤로 이동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이제 텍스트 박스만 이렇게 클릭해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순서를 바꾸는 법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순서를 변경하는 걸 배우셨고요. 그리고 이 텍스트 박스 가운데로 정렬하시려면은 텍스트 박스 선택해서 왼쪽에서 텍스트의 편집 메뉴가 나왔을 때 정렬이라는 메뉴를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드래그 하시면 돼요. 텍스트 박스를 선택하시고 텍스트 박스 안쪽으로 마우스를 가져가셔서 꾹 클릭하신 채로 이렇게 드래그 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요 버거라는 베스트 버거라는 요 텍스트의 가운데에 보라색 선이 이렇게 나오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때 마우스에서 손을 떼시면 돼요. 이 보라색 선의 의미 말씀드렸습니다. 이 보라색 선이 바로 가운데에 와 있다. 이 텍스트가 지금 물론 이제 수평 방향에서의 가운데입니다. 이 수직 방향에서는 이제 워낙 텍스트가 밑에 와 있기 때문에 중심이 아니지만 이 보라색 선이 이렇게 가운데 와 있다는 거는 이 보라색 선을 기준으로 해서 텍스트의 왼쪽과 오른쪽의 비율이 동일하다는 거죠. 즉 가운데 와 있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맞춰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나 어쨌든 결과물은 동일하기 때문에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나는 이렇게 드래그하면서 보라색 선이 나오는 게 더 편하다.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서 중심을 맞춰주셔도 되고요. 또는 이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텍스트 박스 선택하셔서 왼쪽에 편집 메뉴에서 정렬로 맞춰주셔도 동일합니다. 가운데로 맞춰주시면 오겠죠. 네, 여기까지 오셨나요? 네, 그래서 요 텍스트도 이렇게 적당히 버거 밑에다가 위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 텍스트 박스 얘로 클릭해 주시면 이제 왼쪽에 텍스트의 편집 메뉴들을 좀 보실게요. 일단 우리 속성에서 투명도, 정렬, 순서 배우셨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텍스트의 폰트예요. 글씨체라고 하죠. 이거는 기본으로 삽입을 했을 때는 노토산스, CJK, KR 볼드라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거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꺽쇠를 클릭해 보시면 네, 굉장히 다양한 글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 중인 글꼴은 이거이지만 밑에 보시면은 모든 글꼴로 굉장히 많은 글꼴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런 왕관 표시 있는 거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왕관 표시 있는 거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워터마크가 이 텍스트 위에 이렇게 붙게 돼요. 그래서 보기에 좀 지저분하죠. 그래서 왕관 표시 있는 거를
빼시고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글씨를 선택하시면 돼요. 예, 이 로고니까 너무 얇은 글씨보다는 굵은 글씨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이제 우리 이 버거의 베스트 버거라는 이제 텍스트를 입력을 했는데 그냥 이대로 두면은 좀 재미가 없죠. 로고에 있는 글씨는 귀엽거나 눈에 띄거나 좀 이렇게 디자인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텍스트를 클릭을 하시면 왼쪽에 텍스트를 편집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 아까 여기에 있는 요 폰트, 글씨체를 바꿔보는 걸 보셨는데 지금 현재 선택되어 있는 글씨체가 아니라 다른 걸로 바꾸시려면 요 오른쪽에 있는 꺽쇠를 클릭해 주시면은 다양한 폰트가 밑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게 사실 저도 작업을 하다 보면은 너무 폰트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예쁜 걸 하나 찾았으면은 그때 그거 뭐였지? 하고 다시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한번 예쁜 글씨체를 찾아 놓으시면은 즐겨찾기를 해 놓으시면은 사용하시기가 훨씬 편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텍스트들의 폰트 보시면서 왕관 표시 있는 거는 사용하지 마시고요. 물론 이제 시간이 많다면은 수강생 여러분들이 하나 이렇게 살펴보시겠지만 저희는 지금 수업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찾아놓은 텍스트의 폰트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이제 아까 그림을 검색할 때나 또는 디자인의 크기를 검색할 때 목록에서 선택하지 않아도 이 돋보기 있는 검색창에서 바로 폰트를 찾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서 바로 클릭을 하시면 텍스트의 폰트가 바뀌기도 하지만 지금 제가 지정하는 이 폰트도 한번 사용해 보세요. 일단 지금 현재 입력되어 있는 노토산스 이 폰트를 X로 지웁니다. X 클릭하셔서 이제 지우시고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폰트의 이름을 미리 알고 있다면 여기에 그 이름으로 검색하실 수가 있어요. 이 돋보기 옆에 마우스를 클릭하시고요. 영문으로 GEN까지만 이렇게 입력을 해보시면요. GEN으로 시작되는 폰트들이 밑에 쫙 나열이 됩니다. 다 GEN으로 시작하죠. 네, 그러면은 GEN을 입력하셔서 검색되는 요 폰트들 중에 요 세 번째 보이시나요? 이거를 제가 정확히 뭐라고 발음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젠 A 포플이라고 하나요? 네. 어떻게 읽는지는 저도 확실히 모르겠어요. 근데 이 폰트 찾으셨나요? GENEIPOPLE. 좀 귀여운 폰트예요. 네,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폰트를 사용을 해볼 건데요. 이 폰트 사용하시기 전에 이 이름을 기억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바로 옆에 보시면 별표가 있어요. 이게 즐겨찾기거든요. 내가 즐겨찾기 해놓으면 나중에 즐겨찾기 목록에서 이 폰트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별표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요. 이 폰트, 내가 사용하려는 폰트 바로 왼쪽에 별표를 클릭해 보세요. 그럼 별표가 지금 노란색으로 바뀌죠. 그러면은 다음에 내가 만약에 이 폰트를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폰트 검색창을 열었을 때 이 별표 보이시죠? 별표 한번 클릭해 보세요. 별표를 클릭해 보시면은 내가 즐겨찾기 한 폰트가 이 목록으로 나옵니다. 저는 이전에 다른 텍스트들도 이런 식으로 별표를 클릭을 해서 즐겨찾기에 저장을 해놓았는데요. 수강생 여러분들 오늘 처음 미리 캔버스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텍스트를 즐겨찾기 해놓고 나중에 그 폰트 어디 있었지 찾지 마시고 바로 여기 있는 즐겨찾기 별표 목록에서 찾아서 클릭하시면은 그 글씨체를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 워낙 이제 글씨체가 많기 때문에 글씨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별표로 즐겨찾기 해주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즐겨찾기 목록에서 지금 우리가 추가한 이 텍스트 폰트로 클릭을 해보실게요. 이 폰트를 클릭. 네, 클릭하면은
이 폰트 안에도 두 가지의 세부적인 폰트가 있어요.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왜 클릭했는데 왼쪽에 폰트 적용 안 되지? 당황하지 마시고 밑에 이 경우는 두 가지의 폰트 중에서 또 세부적으로 선택해 주셔야 돼요. 저는 첫 번째 거, 요 위에 있는 거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네, 그랬더니 이렇게 귀여운 베스트 버거라는 요 폰트로 바뀌게 되죠. 요 밑에 있는 것과의 차이는 뭘까요? 밑에 있는 폰트 한번 클릭해 볼까요? 약간 큰 차이는 아니지만 뭐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텍스트의 폰트를 바꿨고요. 네, 모두 폰트 바꾸셨나요? 네, 폰트를 바꾸다 보니까 텍스트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원래는 베스트 버거가 한 줄이었어요. 근데 이 폰트 자체가 굉장히 굵고 큰 글씨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지정해 놓은 텍스트 박스 안에 한 줄로 들어가질 못하고 두 줄로 깨진 거예요. 뭐 이대로도 상관없지만 나는 이거를 한 줄 안에 넣고 싶다. 그러면은 텍스트 박스를 늘려주시면 됩니다. 이 양옆에 있는 조절점 아무 곳이나 마우스를 가져가셔서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은 다시 쭉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가 왜 두 줄로 들어갔지? 그렇게 보시면은 그냥 텍스트가 텍스트 박스 안에 맞지 않아서 넘쳐서 두 줄로 만들어진 거니까 이때는 텍스트 박스를 늘려주시면 됩니다. 늘리면서 또 다시 우리가 가운데로 맞춰놨던 위치가 변경됐죠. 이 경우는 다시 정렬 가셔서 가운데로 맞춰주셔도 되고 또는 드래그 하셔서 보라색 선이 보일 때 마우스에서 손을 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텍스트의 폰트를 바꿨고요. 자, 그리고 이 텍스트 지금 정렬 메뉴가 이렇게 펼쳐진 분들은 이 정렬 다시 클릭하시면은 이 메뉴 다시 접힙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폰트를 바꾸셨으면은 그 밑에는 폰트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마이너스는 폰트 크기 작아지는 거고 플러스는 폰트 크기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폰트를 플러스에 보면 폰트가 커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커지면은 역시나 또 텍스트 박스가 이걸 감당을 못해서 두 줄로 변경이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다시 한번 텍스트 크기를 한번 줄여주시면은 이렇게 텍스트 크기도 변경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이 기호들이 다 글씨를 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B는 볼드의 약자죠. 글씨 굵게. 그리고 이건 이탈릭체의 약자. I는 글씨를 기울이는 거. 글씨의 밑줄을 주거나 또 위첨자로 바꾸거나 뭐 이런 것들은 그대로 클릭하시는 대로 오른쪽 텍스트에 반영이 됩니다. 굵게 만들어 볼 수 있고요. 굵게 만들었다가 굵게 만든 게 별로네. 그러면은 다시 요 굵게 아이콘, 굵게 버튼 요 B를 클릭해 주시면은 굵게 적용됐던 디자인이 해제가 됩니다. 적용하셨다가 기울여 봤다가 다시 클릭하시면은 기울기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하고 해제하는 방법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 텍스트 자체가 굵기 때문에 굳이 굵게 하지 않고 그냥 이탈릭체, 기울임만 적용을 할게요. 베스트 버거 이렇게 기울인 형태로 텍스트를 넣었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밑줄도 마찬가지로 텍스트의 서식 메뉴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있는 거는 글자 정렬이에요. 지금은 가운데에 정렬로 되어 있는데 요거 클릭하시면 요 밑에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그리고 양쪽쯤 정렬입니다. 이 정렬이라는 건요. 내가 정해놓은 텍스트 박스의 크기 안에서의 정렬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 캔버스의 정렬이 아니라 이 텍스트 박스 안에서의 정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글자 정렬도 적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은 네, 그 옆에 보시면은
중앙정렬, 상단정렬, 하단정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클릭을 하실 때마다 중앙정렬, 하단정렬, 상단정렬 이렇게 바뀝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텍스트 안에서의 정렬이에요. 요 텍스트 박스 안에서 이렇게 텍스트 박스가 있으면은 이 텍스트를 위쪽으로 붙일 건지 또는 아래쪽으로 붙일 건지 중앙으로 정렬을 할 건지 이거를 정렬하는 방법이고요. 그 옆에 보시면은 요 글자 조정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 한번 클릭해 보세요. 네, 이거는 이제 자간과 행간과 장평이 있어요. 이거는 문서 작성하시는 분들은 조금 익숙하실 텐데 자간이라는 건요. 글자 간의 간격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베스트 버거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B와 E, ST 요 각각의 글자 간의 간격을 넓히고 싶다. 그럼 이 동그라미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셔서 숫자를 넓혀주시면은 이렇게 글자 간의 간격이 넓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 다시 0으로 바꿀게요. 이 동그라미로 수정하셔도 되지만 이 박스 안에 숫자로 조정하셔도 돼요. 0으로 입력하면은 원래대로 돌아오죠. 그리고 행간이라는 건요. 우리는 지금 한 줄로 되어 있지만 이 베스트 버거가 만약에 두 줄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 첫째 줄과 둘째 줄 사이에 요 간격을 넓혀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평이라는 거는 이 글자 하나의 넓이를 말하는 거예요. 자간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간은 글자 간의 간격이고요. 장평이라는 거는 이 글자 하나하나를 더 넓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일례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장평 숫자를 이렇게 넓히면은 글자가 옆으로 이렇게 늘려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더 옆으로 쫙 글자를 당겨서 넓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거는 보여드렸으니까 장평을 다시 원래대로 가져올게요. 네, 네, 이렇게 이제 원래대로 저는 가지고 왔고, 이렇게 이제 텍스트들의 자간, 행간, 장평을 바꾸는 걸 보셨고요. 그 옆에 보시면 이건 글머리 기호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뭐 포스터나 안내문 만들 때 사용을 해볼 거고요. 그 옆에 보시면은 A 하고 밑에 검은색인데 이게 바로 텍스트의 컬러입니다. 예, 그래서 요 글자색을 한번 클릭해 보시면은 이렇게 컬러판이 나와요. 지금은 검은색인데 버거집에서 이 버거의 글씨가 검은색이면 좀 맛없어 보이지 않나요? 네, 좀 맛있는 컬러로 바꿔야겠죠? 저희 한번 빨간색으로 바꿔볼게요. 맛있는 빨간색으로. 여기 색상도 단색과 그라데이션이 있는데 단색은 그냥 하나의 색상을 선택한 거고요. 그라데이션은 이거 한번 클릭해보세요. 그라데이션이라고 하면은 글자 안에서도 그게 점점 짙어지거나 점점 어두워지는 형태의 이런 글씨의 색상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단색으로 선택을 할게요. 단색으로 해서 기본 팔레트에서 빨간색을 선택해 볼게요. 조금 더 버거다워지고 있죠? 이 색상을 선택하셨으면은 이 색상판은 X로 닫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외곽선과 그림자,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요거 세 개 다 지금 적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요 회색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이 버거에 외곽선을 적용하겠다. 그럼 요거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외곽선이 지금 검은색이고 두께가 5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외곽선을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글씨가 훨씬 더 가독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제 굵은 글씨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외곽선을 만드는 편입니다. 검은색으로 하셔도 되고 색상 바꿔도 돼요. 요 색상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요 검은색 네모를 클릭하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색상판이 나와서 이 외곽선의 색상을 선택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어떤 색으로 하면 좋을까요? 하나하나 클릭해 보면서 원하시는 색상을 선택하셔도 좋아요. 저는 빨간색으로 했기 때문에 약간 오렌지 색깔. 오렌지 색깔로 외곽선의 색상을 바꿨고요. 더 잘 돋보이게 두께도 지금 5로 되어 있는데 이 동그라미를 살짝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볼게요.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보시면서 그냥 내가 원하는 정도로 두께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저는 조금 두껍게 해서 18 정도로 두께를 맞췄습니다. 그랬더니 훨씬 더 베스트 버거라는 글씨가 귀여워 보이죠? 네, 색상판은 이제 닫아주시고요. 이렇게 외곽선도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림자도 한번 설정해 보실게요. 그림자도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기본적으로는 검은색으로 그림자가 들어가요. 네, 그림자 색상을 클릭을 해서 저는 약간 반사되는 효과로 어떤 색깔로 하면 좋을까요? 회색? 네, 회색 정도로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림자는 회색으로 바꾸고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그림자의 방향이나 투명도와 거리도 조정할 수 있어요. 방향이라는 거는 이거는 이 각도를 조정해 보시면 돼요. 각도 이렇게 조정해 보시면은 그림자가 이렇게 위로 갔다가 요 옆으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움직이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약간 그림자를 위쪽으로 그림자 약간 밑에 방향으로 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 방향을 조정하시면서 요게 낫겠다, 요게 낫겠다 보시면 돼요. 지금 그림자 방향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투명도라는 거는 이제 이 그림자의 색상이 투명해지느냐, 불투명해지느냐 요거 선택하는 건데 이것도 나중에 한번 적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요 거리라는 건요. 이 그림자가 텍스트에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리가 10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거리 이렇게 넓히면은 그림자가 이렇게 텍스트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림자의 거리도 적당히 저는 한 38 정도로 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림자가 약간 글씨에서 좀 떨어져 있죠. 네, 그리고 이제 흐림이라는 건요. 그림자가 약간 뿌옇게 번지는 효과예요. 지금은 0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숫자 올려보시면은 그림자가 이렇게 뿌얘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원하시는 정도로 조정해 주세요. 저는 그 흐림을 한 25 정도로 조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곡선인데요. 이 곡선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 텍스트는 올바르게 이렇게 하나의 선을 기준으로 되어 있지만 이 텍스트를 이렇게 위로 굽히거나 아래로 굽히거나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곡선 기능이에요. 그래서 곡선 기능도 활성화 시켜보시면 네, 이렇게 위로 굽히거나 아래로 굽히거나 이렇게 하실 수가 있죠. 저는 굳이 곡선 기능은 여기서 사용 안 할게요. 그래서 곡선 기능을 다시 비활성화 시켜주시면 원래대로 직선 형태로 오게 되죠. 네, 여기까지 오셨나요? 네, 이게 사실은 이제 나중에 보시면은 미리 만들어져 있는 이 템플릿을 가지고 와서 고치셔도 되지만 그 전에 내가 스스로 어떻게 각각의 요소를 다룰 수 있는지 다룰 수 있으셔야지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온 템플릿도 잘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로고 거의 다 완성이 됐죠? 네, 이 햄버거 가게라는 표시에 햄버거 그림과 그리고 베스트 버거라는 까지 넣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들어가 볼게요. 뭐 이 상태로만 가도 되겠지만 우리 여기다가 도형도 하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저는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나 넣어줄 거예요. 자, 동그라미는 어디 있을까요? 도형. 네, 제가 잡다한 건 다 요소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왼쪽에서 요소 한번 클릭해 보실게요. 요소. 이 요소에서 도형으로 가보실게요. 요소에서 도형 클릭해 보시면 예, 검색 결과가 없다고 나올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아까 우리가 검색했던 감자튀김이 여기 그대로 있어서 그래요. 햄버거 감자튀김 모양의 도형은 없죠. 그래서 이거 X로 위에 있는 검색어를 없애주시면 그대로 도형이 나옵니다. 조금 이렇게 넓게 볼게요.
그래서 기본 도형에 있는 요 검은색을 한번 클릭해 보실게요. 자, 기본 도형에 있는 검은색 원이죠. 원을 클릭해 보시면 네, 원이 바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넣는 요소들이 항상 위에 겹쳐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도형이 이 밑에 있는 햄버거를 가린 겁니다. 이 부분을 이제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이 도형 텍스트에서 원을 다시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요. 이제 왼쪽에 이 도형을 편집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맨 위에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선택한 요소가 도형이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도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형의 속성, 투명도나 정렬이나 순서나 반전, 아까 배우셨던 거 기억나시죠? 투명도는 뒤에 배경이 비치도록 투명하게 만드는 것. 정렬은 이 캔버스에 맞춰서 위로 맞추거나 아래로 맞추거나 가운데로 맞추는 것. 순서, 여기 이제 순서를 보실게요. 이 순서인데 순서 클릭해 보시면 지금은 원이 이 햄버거를 덮고 있어요. 이 원이 가장 위에 있다는 거죠. 그럼 얘를요, 가장 뒤로 보내는 거예요. 맨 뒤로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원이 맨 뒤로 가게 되면서 이 햄버거 뒤에 이렇게 있게 되죠. 보시면 맨 뒤로 보냈기 때문에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도 텍스트도 원보다 더 위에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원이 가리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면 원이 가장 밑바닥에 들어간 거예요. 예, 순서의 개념 이제 아시겠죠? 자, 그리고 원도 이제 크기를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크기 조정하시는 방법은요, 두 가지죠. 우리 바로 캔버스 위에서 요 조절점으로 이렇게 조정하실 수도 있고, 또는 왼쪽에 보시면 맨 밑에 요소 크기 입력이라는 게 있어요. 요소 크기 입력. 이거 클릭해 보시면은 직접 내가 가로와 세로의 미세한 크기를 픽셀로 조정하실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냥 숫자 입력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자물쇠로 잠겨 있어요. 자물쇠를 클릭해 주시면 자물쇠가 열리고 여기서 숫자를 350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50으로 바꾸고 세로도 350으로 바꾼다. 이렇게 입력하시면은 조금 더 원이 커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수동으로 조정하시거나 또는 이렇게 드래그 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자, 이제 원의 위치를 좀 조정해 주도록 할게요. 이 원을 선택하셨으면요. 이 원의 경계선 안쪽, 이 안쪽에 마우스를 가져가셔서 이렇게 원을 적당히 이동해 주십니다. 네, 여기까지 오셨나요? 근데 이 원도 너무 회색, 칙칙한 색깔이죠? 이런 색깔로 로고를 만들어 놓으면 저는 이 햄버거 가게에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뭔가 밝은 컬러로 있어야지 좀 가고 싶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 도형의 색상을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형 클릭하신 상태고요. 왼쪽에 상단에서 도형 확인하시고 색상이 지금 기본적으로 회색으로 설정돼 있죠? 색상판을 클릭하셔서 어떤 색깔로 바꿔줄까요? 노란색으로 바꿔줄까요? 노란색. 노란색으로 하니까 감자튀김이랑 좀 구분이 안 되네요. 그래서 저는 약간 옅은 초록색. 네, 옅은 초록색으로 이렇게 바꿔줄게요. 두 번째 줄에 세 번째에 있는 컬러예요. 이렇게 해서 색상을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이 도형도요, 외곽선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색상판을 일단 X로 닫아주시고 왼쪽에 외곽선을 활성화시켜 주시면은 기본적으로 외곽선이 검은색으로 나오게 돼요. 검은색으로 하면 너무 강하죠? 그래서 색상을 바꿔줄게요. 색상판 검은색 클릭하셔서 저는 조금 더 진한 초록색으로 바꿔볼게요. 네, 여기 있는 초록색을 클릭을 해보시고 여기 초록색으로 바뀐 거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두께가 너무 두꺼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두께를 이렇게 두께 지금 10으로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를 왼쪽으로 이렇게 가져가셔도 되고 이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숫자를 입력하셔서 작은 숫자를 입력해 주시면은 그만큼 선이 얇아지겠죠. 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선의 종류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요 펼치기 버튼 클릭하시면은 이거 점선으로 할 건지 실선으로 할 건지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일단 그냥 실선으로 갈게요. 네, 그리고 이제 그림자라는 거는 이 도형 뒤에다가 이렇게 그림자를 넣을 수 있는데 여기선 따로 그림자는 넣지 않을게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외곽선을 설명드리느라고 이 외곽선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디자인에는 외곽선이 좀 없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도형을 선택해서 네, 도형 클릭하시면은 왼쪽에 도형 확인하시고요. 네, 외곽선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비활성화 시킬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로고를 만들어 봤고요. 이제 저희가 이렇게 로고를 완성을 했습니다. 물론 더 많은 이제 요소를 더 넣을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로 이 베스트 버거의 로고는 완성시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로고를 만들었으면 이걸 이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파일로 저장을 하셔야겠죠. 자, 저장하시기 전에 상단에 이 파일의 이름 먼저 입력해 주시도록 할게요. 위에 제목 입력해 주세요. 보이시죠? 여기에 마우스 클릭하셔서 버거 로고라고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버거 로고. 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이걸 이제 우리 PC로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 앞으로 이제 8차 수업까지 매번 이렇게 이 창작물들을 만들게 될 텐데, 이것들을 하나의 폴더에 모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잠깐만 바탕화면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네, 바탕화면으로 오셔서요. 폴더 하나 만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 빈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새로 만들기에서 폴더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네, 여기에 폴더 이름은요. 이 미리 캔버스. 미리 캔버스를 통해서 만든 우리의 컨텐츠를 이 폴더 안에다가 다 넣어 놓을게요. 네, 바탕화면을 이렇게 폴더 만드셨으면 다시 미리 캔버스로 돌아오시고요. 자, 이제 이 파일의 이름은 버거 로고라고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걸 다운로드 받으셔야겠죠. 다운로드 받으시는 방법은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다운로드라고 눈에 띄게 초록색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이거를 클릭해 보시면 다운로드를 할 건데 어떤 형식으로 다운로드를 받을 거냐라는 거죠. 여기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 우리가 보통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JPG 요거 이제 우리 웹에서 사용을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웹용 또는 인쇄용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인쇄용으로 사용하신다 그러면은 인쇄용 JPG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굉장히 편리하죠. 저도 이 파일의 형태나 특징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미 이렇게 웹용은 JPG 웹용으로 선택해라. 인쇄용은 JPG 인쇄용으로 선택하라 라고 나눠주니까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근데 여기서요. 권장을 보세요. 권장은 PNG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PNG는 배경이 투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선명한 이미지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뒤에 보시면은 요 하얀색으로 남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그냥 하얀색으로 두셔도 되지만 아예 투명하게 없게 만들어서 우리가 실제로 만든 요 부분만 로고로 나오게 만들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 PNG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권장을 하고 있으니까 PNG. 그리고 얘가 물어보죠. 투명한 배경으로 할 건지 안 할 건지. 지금 이 뒤에 하얀 부분에 우리가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하얀 부분을 그대로 인쇄가 하얗게 나오게 될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을 아예 투명하게 나올 건지. 저는 투명한 배경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투명한 배경.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우리의 PC로 다운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해상도 다운로드 하셔도 되지만 저는 그냥 빠른 다운로드 선택해 볼게요. 요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로고는 사실 그렇게 뭐 고해상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빠른 다운로드로 선택해 볼게요. 빠른 다운로드 클릭. 네, 그러면은 바로 다운로드가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